사실은 정말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 자살을 감행한 걸로 좀 뭐랄까요, 조롱거리가 되고만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프랑스 얘기입니다. 바이루 총리가 이제 자기 직을 걸고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긴축 예산이 잘 안 되죠. 정말 직을 걸고 정말 절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하느냐 마느냐는 나를 쫓아내느냐 마느냐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프랑스가 지금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절박한 상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정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가 정말 비상사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이 문제다. 나름 절박한 호소죠. 나름 절박한 호소인데 뭘 갖고 이렇게 절박한 호소였는지부터 보면은 지출을 대충 한 44빌리언 유로니까 대충 44조 정도 되겠네요. 44조를 예산에서 깎으면 우리나라도 한 260조 되는 예산에서 44조 되면 200조 대 초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 예산에 적용하면은 거의 예산을 거의 5분의 1 가까이 깎는 어마무시한 감축이에요. 그럼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루에 국가 채무가 120억씩 늘고 있다. 하루에, 매일, 한 시간마다 180억씩 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결국 빚더미에 깔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사태다. 이 빚더미에 깔려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나는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좀 줄이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공휴일 2개를 없애자. 공휴일을 줄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은 시민들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겠죠. 세금을 내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좀 줄어드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은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대신에 이제 일을 한다는 거는 휴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싫어 땡깡. 프랑스 사람들의 땡깡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이제 3명만 모이면 당이 2개가 생긴다 그러는데, 거기는 3명만 모이면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이 땡깡쟁이들이 이제 이런 개혁이라는 거를, 얘들은 혁명을 하면 했지 개혁이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차라리 날 자르시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재신임까지 건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달에 이제 표결을 합시다. 딴 정당들에선 잘 생각했어, 너 꺼져,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 자살을 감행한 걸로 좀 뭐랄까요, 조롱거리가 되고만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이젤 페라지라고, 여기는 이제 영국에 또 극우 정당 하나 있죠. 영국 개혁당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민자들이 문제다. 내가 집권하면은 이 양반들 그냥 싸그리다, 빠짐없이 다 쫓아낸다, 다 추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같은 문제예요. 이민자들도 복지 혜택은 똑같이 받는단 말이죠. 결국은 이민자를 줄이는 게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얘들 잡아다가 쫓아내버리면은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 근데 이민자들이 왜 들어왔는데, 그냥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서 갔냐고. 거기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일자리가 있느냐. 니네가 막 경기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은 니네는 안 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고용시장 자체가 이게 막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죠. 막상 추방해 버리고 나면은 이제 빵꾸가 납니다. 그럼 이제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말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은 본질을 회피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는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욕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은 뭐냐.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복지만 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좋다 그래? 복지 줄이자는 얘기잖아. 에라이 나가,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에게 돌 던집시다. 돌 던질 땐 시원하겠지. 뭐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 참 멋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정치인. 이제 정치인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예전에는 주로 혐오 발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막말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정치인의 필수 덕목이 돼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지율 상승에 동인이 되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들, 불편한 진실,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지금 현재 누리는 복지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 정치인이 차마 유권자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정치인, 메르츠 총리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이건 사실은 이 말을 한 지 며칠 됐는데 저도 이 뉴스를 못 봤고 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보면서 봤더니 이게 지난 토요일에 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경제가 생산해내는 능력이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 더 이상 감당을 못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자고? 그 얘기까지는 차마 못합니다. 근데 일단 이걸 인정해야지. 이걸 인정하면은 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에 통과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일단 시험을 봅니다. 시험도 안 보고 시험을 통과하면 조민이야? 조민도 시험을 봤겠다. 성적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어쨌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게 시작이다. 문제가 뭔지를 알면은 정답은 못 적어내더라도 최소한 무엇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총리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솔루션까지 냈는데 이제 그 솔루션을 두고 단호히 거부하는 야당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 영국의 지금 사실은 지지율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야당의 대표 역시도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거다. 그 점에서 사실 결국은 유권자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다. 그거는 프랑스의 마리 르펜도 마찬가지고 방금 봤던 나이젤 페라지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무슨 무역 적자 탓이라는 등 이민 탓이라는 등 뻥이다. 일단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나토에서 이번에 국방비를 GDP 한 5%까지 올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 의무상을 맞추려다 보니까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참에 정말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풀었으면 좋겠다. 문제를 일단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풀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